지난 시간에 공동체주의까지 봤죠. 공동체주의는 말 그대로 공동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주의다. 왜? 우리는 공동체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는 소중하다. 그런 입장에서 공동체주의에 대해 설명해 드렸죠. 이번 시간은 이제 자유주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자유주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겠어요? 그렇죠. 개인의 자유를 소중한 가치로 보는 사상을 자유주의라고 합니다. 자유주의에서 바라보는 인간은 공동체주의에서 바라보는 인간과 좀 달라요. 지난 시간에 공동체주의는 공동체의 영향을 받으면서 개인이 정체감을 형성한다라고 봤다면, 자유주의에서는 인간이란 공동체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봤던 엘리멘탈의 엠버 같은 예시는 사실 자유주의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예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에서의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목적과 방식을 공동체와 상관없이 스스로 결정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 국가 이런 것들의 간섭에서부터 자유로운 것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 자유주의예요. 그래서 자유주의에서 생각하는 정의로운 것이라는 것은 뭐냐? 당연히 자유겠죠? 근데 이제 자유라는 것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서 개인의 행복, 개인선을 실현하는 것을 정의로운 사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에서 공동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인 성격을 가져요. 이거는 뭐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냐면요. 사회계약서를 생각하시면 쉬워요. 우리 사회계약서를 배웠잖아요. 사회계약서에서 사회라는 것을 개인들이 왜 만들기로 했다고 했죠? 그렇죠. 자연 상태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었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은 뭐예요? 이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주는 하나의 뭐가 된다? 수단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공동체를 인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라는 것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인 거지 나한테 뭘 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입장. 그래서 특정 가치를 공동체가 개인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것을 공동체의 가치 중립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공동체라는 것은 특정한 가치를 띄워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가치 중립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자유주의 추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뭘까요? 개인의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공동체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기주의로 변질될 수 있고요. 자기만 생각하는. 그래서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공동체를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비교해가면서 이해하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간단한 설명을 했고요. 이제 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대표하는 사상가들이 있어요. 우리 사회계약서 배웠을 때 사상가들 배웠잖아요.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는 바로 밀, 그리고 로크예요. 밀은 처음 배우겠지만 로크는 우리 앞전에서 배웠죠. 그 다음에 공동체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와 맥킨타이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사상가 부분이 당연히 내용이 어렵죠. 어려운 만큼 또 시험에서 중요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자, 밀이라는 학자는 자유주의의 이제 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국가라는 집단은 개인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경우에만 간섭할 수 있다라고 봤어요. 즉, 이 말을 뒤집으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국가가 간섭할 수 있다 없다? 간섭할 수 없겠죠. 그쵸? 그러면은 국가는 간섭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되 타인들에게 피해를 주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은 절대적인 자유를 누린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사실상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미리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공동체라는 것은 개인들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더라도 혹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특정한 가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내용이랑 똑같죠. 결국에는 이것은 공동체는 개인에 대해서 특정한 가치를 강요할 수 없다. 그게 설령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죠? 앞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자, 밀의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밀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인간 사회에서 누구든 다른 사람의 행동에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자기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뿐이다. 자기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즉 나에게 해가 될 때만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두 번째 문장 볼게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당사자의 의지에 반해 권력이 사용되는 것도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권력이 사용되는 것, 즉 국가가 개입하는 것도 정당하다라는 이야기겠죠. 마지막 문장이 중요하죠. 이 유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명사회에서 구성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떠한 권력의 행사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마지막 문장, 이 유일한 경우 제외하고는 이 말은 사실 우리가 앞전에서 봤던 요 얘기와 같은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타인에게 피해 끼치는 거 아니면 간섭하지 마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갈게요. 로크예요. 로크 우리 사회계약설 할 때 배웠죠? 그쵸? 원래 우리 로크 사회계약설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자연 상태에서의 개인은 대체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자연 상태의 문제점이 뭐였어요? 그렇죠. 법이 없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법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나 재산권의 침해가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만들고 국가가 법을 제정할 입법부를 만들고요. 그 법을 집행할 그런 군주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국가가 운영되어야지 개인의 자유와 재산, 생명이 보호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잖아요. 그 얘기가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크는 국가란 개인의 자유와 재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봤어요. 로크의 이야기를 조금 더 볼게요. 인간은 본래 자유롭고 평등하며 독립된 존재이므로 어떤 인간도 자신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정치 권력에 복종할 수 없다. 어떤 인간이 자신의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시민사회 구속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이유는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이 로크가 하는 지금 이 이야기는 뭐예요? 국가라는 것은 뭐다? 나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주는 바로 두 글자 수단이라는 거죠. 오케이?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국가의 수단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자 사상가 2명을 살펴봤어요. 자, 이번에는 공동체주의 사상가 한번 볼게요. 2명이 나오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와 맥킨타이어가 나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은 사실 굉장히 복잡하지만 여기에서는 굉장히 짧고 굵게 서술이 되어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가장 유명한 말이 뭐게요? 바로 인간은 땡땡적 동물이다. 혹시 이 땡땡적 안에 들어가는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렇죠. 사회적 동물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고 항상 사회라는 것을
사회라는 것을 이루어 살아야 한다 라는 의미죠. 그 이야기가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도 똑같이 나와 있는데요. 순서대로 한번 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회적인 존재라고 봤어요. 지금 말한 것처럼. 그래서 잘 사는 것, 훌륭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안에서 좋은 시민이 되는 것이다 라고 봤어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시민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살 때만 해도 여러분 왜 고대의 그리스 사회를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회의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그게 이제 좋은 삶이다 라고 봤던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 한번 같이 볼게요. 국가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공동체들의 완성이다. 국가 구성원이 될 수 없는 존재는 인간 이하이거나 인간 이상이다. 야, 이 말 강력하죠? 국가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존재는 인간 이하이거나 인간 이상이래요. 이 말을 뒤집어 볼까요? 국가 구성원이 되려면은 누구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인간이면은 반드시 국가 구성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동물 아니면은 신이면은 국가에 들어올 필요가 없지만 인간이라면은 국가에 들어와야 된다. 왜? 사람은 뭐니까?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이게 같은 얘기라고 보면 되겠죠. 따라서 세 번째 문장 볼게요. 인간은 서로 도와줄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국가를 이루길 원한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일까요? 인간이 본성적으로 사회적 존재라는 의미겠죠. 굳이 사회라는 것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국가를 이룬다는 것이 본능처럼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갈게요. 자, 이제 맥킨타이어라는 학자예요. 자, 맥킨타이어는 나라는 존재, 그리고 나라는 존재와 공동체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은 제가 저번 시간에 PPT로 보여드렸던 거 있죠? 이 슬라이드. 이게 이제 맥킨타이어의 생각이에요. 나라는 존재는요, 나 혼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쳐온 수많은 공동체들의 뭐를 받는다고 했죠? 영향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아이고. 나를 둘러싼 수많은 공동체들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의 내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냐면은 지금 이 맥킨타이어의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나라는 존재는 공동체 안에서 구성된다. 즉 공동체에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영향을 준 그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는 거죠. 자, 한번 이 맥킨타이어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누구나 특정한 사회적 정체성을 지닌 사람으로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이해한다. 즉, 내 삶의 이야기는 언제나 내 정체성이 형성된 공동체의 이야기에 속한다. 나는 과거를 안고 태어나는데 나를 과거와 분리하려는 시도는 내가 맺은 현재의 관계를 변형하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는 나라는 사람이 내 개인으로서 그냥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나라는 사람은 내 공동체의 일부라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는 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역사가 들어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장 볼게요. 나는 이 도시 또는 저 도시의 시민이다. 나는 어떤 씨족에 속하고 어떤 부족에 속하고 어떤 민족에 속한다. 이러한 역할로부터 나의 가족, 도시, 부족, 민족으로부터 다양한 부담과 유산, 정당한 기대와 책무를 물려받는다. 그러니까 맥킨타이어는 지금 이 두 번째 제시문에서 보면은요,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를 둘러싼 가족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그 가족을 둘러싼 도시가 있고요. 그 도시를 둘러싼 부족이 있고 그 부족을 둘러싼 민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어디에 있냐면은 이 안에 여길 다 거쳐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결코 이 가족, 도시, 부족, 민족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해돼요? 나라는 사람이 형성되기까지 이 수많은 것들의 정체성이 나를 만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밑에 내려가서 여기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여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제시문을 읽어보고 이게 자유주의의 주장이면 자를 쓰고요. 공동체주의의 주장이면 공을 쓰시면 되거든요. 자, 요거 한번 해봅시다. 지금 한번 정지를 하고요. 해본 다음에 저는 이어서 답을 맞출 거거든요. 답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 일시정지하고 풀었을 거라고 믿고 저는 그대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자유의 실현을 위해 개인의 권리 보호를 중시한다. 이거 뭐겠어요? 자유주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공동체의 이익보다 개인의 선택을 중시한다. 이것도 자유주의죠. 공동체는 개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수단. 이거 아까 로크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국가라는 것은 나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자유주의 입장이에요. 자, 공동체에서는 각 개인의 선의합과 같다. 이거 안 나온 말인데? 요거는 이따 짚어드릴게요. 사회는 원자적 개인들의 단순한 결합체이다. 이것도 안 나왔던 말인데? 이따가 짚어드릴게요. 잠깐 기다리시고. 6번, 독립적 자아보다 관계적 자아를 중시한다. 이건 뭐겠어요? 관계가 중요하다. 공동체주의겠죠. 자아 형성에 있어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 강조한다. 공동체주의죠. 공동체의 전통이 개인적 도덕성의 주된 기초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도덕성이 공동체로부터 나오니? 라는 뜻이죠. 공동체주의죠. 개인의 좋은 삶은 공동체의 가치에 의해 안내된다. 그러니까 개인의 좋은 삶이 공동체의 가치를 따라가냐는 거죠. 공동체주의죠. 시민의 좋은 삶과 공동선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즉, 시민의 좋은 삶이라는 것은 공동선과 같은 말이다 라는 뜻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 공동체주의죠. 자, 그러면 아까 설명하지 않고 넘어갔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 내년에 사회문화 선택한 친구들 다시 배우게 될 텐데 사회문화에 가보게 되면은요, 사회 실제론과 사회 명목론이라는 것을 배워요. 이거는 사회 명목론과 맞닿는 이야기인데, 이 사회 명목론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명목뿐이다. 이름이라는 거거든요. 즉 사회 명목론이라는 거냐면은 이름 명자예요. 사회라는 것은 이름에 불과하다. 그러면 사회가 무슨 이름이라는 거야? 무슨 이름이라는 거냐면 사회라는 것은 개인들이 모여있는 것에 그냥 이거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데 이걸 그냥 사회라고 부르자 라고 한 거라는 거죠. 이름일 뿐이다. 즉 다시 말하면은 사회라는 것이 그 자체로서 어떤 특징을 갖거나 개인에게 영향을 주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개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사회가 된 거다 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4번을 한번 보시면 공동체에서는 각 개인의 선의합과 같다. 즉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선은 개인들을 합친 거니? 맞는 말이죠. 지금 이 입장과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얘는 자유주의. 그 다음 5번. 사회는 원자적 개인들. 원자적 개인이라는 거는 하나씩 떨어져 있는 개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한 결합체. 그냥 모인 거다 라는 뜻이죠. 이것도 맞는 말. 자유주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가 이해가 잘 안 가시면은 저한테 와서 다시 물어보시면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사회 명목론이라는 거, 이거는 자유주의 입장과 같은 맥락을 가진 입장인데, 사회라는 것에, 즉 다시 말해 공동체라는 것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개인들이 모여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라는 것이 특별히 어떤 새로운 특징을 갖거나 아니면 개인들에게 뭔가 주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자,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까지 마쳤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다시 앞부분 정의관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